예, 감사합니다. 패널 자료 분석 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30분에 걸쳐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소개받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성입니다. 패널 자료 분석 소개라고 하는 거가 30분 내에 어떻게 소화될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챌린징한 태스크인 건 틀림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아주 스케치하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접근이 있고 그 접근별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자 공부를 좀 하자라고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종단 자료라고 하는 거의 한 틀이고 한 부분인데, 종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의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의 접근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이 변하는 것에 대한 모형화를 시도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연구 질문 자체가 Systematic Change over Time,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형화를 시키는 것이 이제 고민인 거가 있고, 다른 한 축,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형이죠. 다른 하나의 모형은 조금 다른 접근이긴 한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났으면 언제 일어났느냐, 이 사건은 다양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 분석 모형의 제목이 나온 걸 보면, Survival Analysis라고 하는 그 제목이 나온 걸 보면,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메디컬 사이언스 쪽이나 에피데미올로지 이런 쪽에서 사람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났으면 언제 일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모형화를 하는 것이 이러한 모형이었고, 근데 이 모형은 얼마든지 죽고 사는 문제 말고도 접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도에 노출된 사람이 그 위험도가 현실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좀 더 정형화시켜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예를 들면은 이혼 같은 문제입니다. 이혼 같은 문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역설적이지만 이혼의 위험에 노출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혼까지.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죠. 예를 들면 취업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까지, 혹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에서 보자면 복지 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복지 수급을 받다가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소위 이제 자립이라고 하는 걸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성행동 발달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몇 살 때 처음으로 섹슈얼 데뷔를 하는지, 그러니까 첫 경험이죠. 이런 연구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들이 이제 스스로 볼 수가 있는 거가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요쪽에 있는 거, 시간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났으면 언제 일어났느냐, 이거를 보는 걸 갖다가 생존 분석,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학제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형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하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소위 패널 데이터, 그러니까 반복 측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패널 데이터에 맞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좀 자세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패널 자료의 분석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NIS라고 청소년 패널과 같은 서베이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서베이, 지금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살에서부터 15살까지 이 데이터의 경우에 반복 측정을 수행한 그러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어떤 아이들이 소위 이제 이상행동에 대해서 얼마만큼 용인을 하느냐, 용인도를 보는 이제 그러한 건데, 그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거를 보는 데 있어서 성별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연구 시작할 때 얼마만큼이나 노출이 되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갖다가 모형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이제 그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러한 거가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거 개인별 패턴이죠. 이거는 아직 모형화라고 하는 거가 된 거가 아니고 아주 디스크립티브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변한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모형화를 시도할 겁니다. 모형화를 한다는 거는 방대한 자료로부터 소위 이제 노이즈라고 할 만한 걸 갖다가 빼내고 주요한 시그널만 가지고 하나의 단순화된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 정보량이 있는데 그 정보량을 아주 간단한 몇 개의 파라미터로 정리를 하기 위한 모형화. 그거가 이제 이러한 모형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모형화로 된 건 아니지만 대략 보시면 조금씩 다르죠, 아이들이. 예를 들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시작점에서는 굉장히 괜찮았다가 툭 떨어져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아이들이고, 예를 들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쭉 낮은 아이고, 예를 들면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각 시점에서의 평균을 내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대략, 이것도 역시 뭐 아직 모형화가 시도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대략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모형화를 시도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모형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보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단순화시켜서 주요한 몇 개의 파라미터로 제대로 표현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리니어 모형이라고 한다면 인터셉트와 슬롭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아까 앞에서 봤던 요 모형을 갖다가 이제 모형화를 시도하는 거가 이런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각 한 명 한 명당 별대 다른 모형을 이제 시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은 굉장히 좋은 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여기에도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다른 패턴을 그릴 거란 말이죠. 시작점도 다를 거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상도 달라질 건데 그걸 갖다 다 다르게 놓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개별적인 특성은 우리가 확인하는데 좋지만 문제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렇게 평균 모형을 보는 거는 하나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개별성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이런 모형을 그릴 거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는 효과적이죠. 문제는 우리는 평균도 알고 싶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모형도 알고 싶지만 다시 한쪽에는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른 것도 나는 같이 알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 하나의 모형에서 우리는 소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태스크가 개별성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모형을 그리기가 어려워지고 또 전체적인 모형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개별적인 차이가 무시할 만하다면 모르지만 그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형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간단한 모형이 지금 이런 모형.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모형이 이런 모형이죠. 그래서 그래 뭐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하나의 점에는 지금 현재 이 데이터의 경우 1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1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16명의 아이들이 있네요. 1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16명의 아이들의 값이 여기 하나로 모아져 있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그림은 개별적인 차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기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리그레션 모형을 시간을 가지고 모형화를 시켜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80명이라고 하는 넘버 오브 옵저베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80개의 옵저베이션이 아니죠. 15명의 아이들한테, 16명의 아이들한테 5개의 옵저베이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듯이 리그레션 모형에서의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그 옵저베이션들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 근데 80개의 케이스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 5개는 전부 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거든요. 인디펜던트한 옵저베이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가 80개가 주어져 있지만 그 정보들 사이에 오버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샘플 사이즈의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거는 스탠더드 에러의 언더 에스티메이션으로 발전을 하고 그게 이제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스탠더드 에러의 언더 에스티메이션은 결국 타이번 에러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치명적인 오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모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접근법은 이런 접근법이 있어요.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다 펼쳐놓고 보자 이거죠. 그래서 각 개인별로 하나의 모형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인터셉트와 슬롭이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한 사람당 2개의 파라미터, 그 다음에 16명이니까 32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개별적인 차별성은 확실히 보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감소하고 어떤 아이들은 증가하고 이게 확실히 보이긴 보이지만 이거를 가지고는 그래서 대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그림을 그리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의 모형으로 개별적인 차별성이 있다고 하면 그 차별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차별성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모형에 포함을 하면서도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그 모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소위 그 멀티레벨 마들, 그리고 뭐 알려진 텍스트북에 따라서는 HL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멀티레벨 마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따가 이제 제가 결국에는 이제 랜덤 이펙트 모형으로 갈 텐데 랜덤 이펙트 모형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다른 시점에서의 측정치,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observation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점을 모형의 일부로 포함을 하면서 전체적인 모형에 대한 그림까지도 그려줄 수 있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within subject association, 다시 얘기하면 observation들의 mutual dependency를 모형에 포함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역시 between subject model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모형화도 가능하고 다음에 전체적인 모형이 가능한 거가 기본적인 모형이고 이 모형을 우리가 이제 멀티레벨 모델의 프레임워크에서 패널 자료를 접근하는 모형이 이제 이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latent variable model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변수 모형. 이따가 그 모형을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랜덤 이펙트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변수가 결국에는 뭐 측정된 게 아니잖아요. 측정된 게 아닌데 어떤 변수를 가정한다. 아주 익숙한 그 용어법이잖아요. 측정하지 않았는데 변수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잠재 변수 모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모형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적으로 봤던 전체적인 모형, 오버롤 마드를 갖다가 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개별적인 차별성, 이 인터셉트의 차별성과 이 슬로우에 있어서의 그 차별성들을 모형의 일부로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좀 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혼자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그거가 어떤 식으로인지 모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기본적인 이러한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점은 결국에는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풀드 OLS와 within subject model, between subject model, 그리고 이제 random effect model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위 이제 우리가 패널 데이터 분석 해보면 이제 제일 이렇게 나오는 거 이 fixed effect model과 random effect model 어떤 거를 가지고 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그 통계적인 검정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fixed effect model이라고 하는 거하고 random effect model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다 장점과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는 거가 장점이고 어떤 모형을 했을 때는 장점이고 어떤 모형을 했을 때는 단점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사실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의 모형으로 보는 리니어 모델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리그레션 모형을 확장한 HLM 혹은 멀티레벨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스테라 이 프레임워크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포뮬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제 시간이 허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사업장 패널, 사업장 패널이라는 패널 데이터가 있고요. 그 사업장 패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업장이 하나의 그 샘플링 유닛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유닛이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장 패널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고요. 이게 종단 자료니까 기본적으로 패널 분석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자료가 변수가 노조 가입률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은
대체 그 사업장 규모, 노동자 숫자로 얘기되는 사업장 규모가 노조 가입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초기 사업장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그 첫째 단계 사업장 규모. 이거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 규모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변수고, 이것들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고, 당연히 중속 변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모형화를 하려고 하는 모형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랜덤 이펙트 모형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리그레션 모형이죠. 그래서 유니온 P라고 하는 저 변수가 결국에는 종속 변수고, 내가 관심 있는 변수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심 있는 거니까요. 결국 그러면 이 파이라고 하는 거가 파이 5의 경우에는 인터셉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작점에서의 노조 가입률을 얘기하는 거고, 이 파이 1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노조 가입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모형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에서의 그 랜덤 이펙트 모형이 의미가의 주요한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인별로 다른 인터셉트와 다른 슬로프를 가질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랜덤 이펙트 모형, 패널 데이터에서 랜덤 이펙트 모형의 이제 커다란 장점이고 특이점인데, 그 지점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세컨 레벨 모형에 드러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이 OI라고 하는 그 인터셉트 변수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인터셉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애초에 그 노조 가입률이 높았던 사업장이 있고, 어떤 사업장의 경우는 애초에 낮았던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차별성을 갖다가 내 모형에 일부러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타라고 하는 요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어떤 변수, 측정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변수를 내가 도입함으로써 개인 간의 차별성을 모형에 포함하는 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 1이 아까 이제 슬로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로스 레이시 되겠죠. 성장률의 내용이 될 텐데, 그 성장률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모형에다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거가 이제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형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시간이라고 하는 원래 우리가 관심이 있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 외에는 아무런 변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러한 변수들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급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모양이고, 내가 이거를 지금 현재는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변수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시작점에서 얼마였느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고 있냐, 이것만을 보고 있는 변수고, 요거에 있는 내용이 결국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볼 때 그러면 이제 개인별로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랜덤 이펙트 모형이라고 하는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테스트를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형의 그 likelihood ratio 테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모형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모형이 랜덤 이펙트라고 하는 랜덤 이펙트를 모형에 포함을 시켜보니 랜덤 이펙트가 없을 때보다 더 잘 맞아 떨어지더라, 데이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랜덤 이펙트를 포함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으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모형의 경우에는 그 랜덤 이펙트를 이제 하나만 넣은 모형이고, 그 랜덤 이펙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두 개의 랜덤 이펙트를 여기는 그 가정을 했지만,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인터셉트의 랜덤리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가 유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슬롭의 랜덤리스가 유의한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인터셉트의 랜덤리스가 유의하지만 슬롭의 랜덤리스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랜덤 인터셉트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인터셉트의 랜덤리스와 슬롭의 랜덤리스가 전부 다
유의하다고 한다면 랜덤 슬로프 모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모형, 이 모형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으로 모형이 하나가 있고 평균적인 모형이 있고 그 평균적인 모형에 비해서 이게 전부 다 패러렐한 슬롭이니까 모든 사업장들이 슬롭의 차원에서는 동일한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게 인터셉트의 측면에서는 전부 다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랜덤 인터셉트 모형이 보여주는 바이고 이게 항상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모형처럼 인터셉트뿐만 아니라 슬로프도 전체적인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형이 우리가 보고 있는 랜덤 슬로프 모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여전히 소위 영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설명 변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모형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영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앞에서 이 세컨 레벨 모형에다가 어떠한 새로운 설명 변수, 그러니까 세컨 레벨이니까 여기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1수준이 되는 거고 사람이 혹은 그 개체가 observation 유닛이 결국에는 2수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는 이제 사업장 수준의 어떤 변수가 설명 변수로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사업장 수준의 변수,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변수라면 이 수준에서 이제 observation이 이루어진 거고 예를 들면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이 변수처럼 이것도 역시 사업장 수준의 변수이긴 하지만 그 사업장 수준의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고 있는 그런 변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른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1수준의 변수가 되는 그러한 모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모형화를 시도함으로써 그 2수준 모형화를 시도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도 역시 여기 이제 시간이라는 변수만 집어넣었지만 시간 변수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도 역시 모형의 일부로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리니어 마들의 프레임워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그레션 모형 안에서의 그 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 8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랜덤 이펙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를 도입을 해보니 그 모형이 더 설명이 잘 되고 이런 새로운 변수를 모형에 도입을 했더니 설명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모형의 어떤 적용성도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그 유용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하고 모형을 우리는 추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변수가 측정하지 않았지만 개념적으로 문제가 없는 어떤 변수가 도입됐다. 그게 이제 잠재 변수인데 그 잠재 변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atent variable model, 그러니까 SEM의 프레임워크에서 이거는 우리가 모형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그런 모형화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기 있네요. 리니어 모형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pi oi와 pi 1i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의 랜덤 임팩트들 세타 oi와 세타 1i라고 하는 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사실은 하나의 각각의 랜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매저먼트 모델이죠. i와 s라고 하는 인터셉트와 슬롭이라고 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상정을 하고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는 당연히 인디케이터들은 당연히 이런 각각의 변수들이 되겠죠. 웨이브 1의 변수, 웨이브 2의 변수, 웨이브 3의 변수, 웨이브 4의 변수. 각각의 변수. 이게 요거가 쉽게 아까 앞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 노조 가입률 웨이브 1, 웨이브 2, 웨이브 3, 웨이브 4가 되는 거고 이 i라고 하는 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인터셉트, s라고 하는 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슬로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형을 그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리즈렐의 그 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쓴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y라고 하는 디펜던트 베리어블 별로 각각의 디펜던트 베리어블 별로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을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i라고 하는 변수의 경우에는 결국
각각의 y들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i와 s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니까 뭐 평균, 그러니까 민스트럭처 마들이라고 한다면 평균까지 고려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레이턴트 베리언스로 설명이 되는 어떤 변수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y라고 하는 변수의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이 모형이 만들어지고, 결국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가 이퀴벌런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술을 부리는 거가 결국 보통 이제 팩터 로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변수들, 이 팩터 로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파라미터, 그러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 마들에서는 파라미터들이죠. 이 파라미터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그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하고 동일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모형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기 있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 x가 이제 시간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1학기에 첫 번째 학기에는 xt 시간이 0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센터링을 했다고 0이 된다면 GPA 0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파이 5i 더하기 2 1i가 되겠죠. 이 값이 0이 될 테니까요. 똑같은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얘하고 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팩터 로딩, W와 X가 팩터 로딩인데, 이 팩터 로딩들을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1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얘하고 똑같은 값이 되겠죠. 식이. 똑같은 작업을 또 하는 겁니다. X를, 2학기를 갖다가 X1이라고 하면, 이건 파이 5i 더하기 파이 1i 더하기 2i가 될 텐데, 이거하고 얘하고 같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X2를 갖다가 1로 만들고, W2도 역시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똑같은 작업을 또 해주는 겁니다. 3하고 2라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앞에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이 팩터 로딩을 갖다가 모두에게 1, 1, 1, 1을 주고, 이쪽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0, 1, 2, 3, 혹은 뭐 마이너스 1, 0, 1, 2, 이와 같은 식으로 팩터 로딩을 제가 컨스트레인트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제약 조건을 줘서 이 모형을 만들어주면, 이 모형과 이 모형은 사실은 동일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도 동일한 모형이고, 애널리티컬하게도 동일한 모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모형은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같은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같은 이 두 개의 모형이 똑같은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장점이 생기게 되냐면, 소위 레이턴트 베리어블 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확장성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모형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레벨 마들 프레임워크, 랜덤 이펙트 마들 프레임워크에서 봤을 때에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항상 이제 하나의 변수만 가능하죠. 하나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반복 측정을 했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모양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모형들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마들의 프레임워크에서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변수와 parental attachment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아이들의 셀프 컨트롤과 parental attachment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일정한 시스테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모형에서는 이 모형을 따로 모형화를 시켜야 되고 이 모형을 따로 모형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두 개의 모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서로 모형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모형 안에서 어떠한 상호관계를 갖는지도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모형을 갖다가 어떻게 모형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쁘지 않은 해결책을, 예를 들면 레이턴트 베리어블 마들 안에서의 레이턴트 그로스 마들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이 우리가 기존의 멀티레벨 마들이라든지 HLM의 프레임워크에서의 패널 데이터 분석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모형화하고 싶을 때, 혹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인터셉터 슬롭이라고 하는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더 큰 모형의 일부에 포함시키고 싶을 때에 우리는 사실 이제 이런 모형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멀티플 인디케이터 그로스 컬마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성장 곡선 모형의 패널 데이터 분석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항상 하나의 변수, 업저브드 베리어블 하나를 가지고 보게 되었죠.
근데 항상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변수의 경우에는 세 개,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세 개 혹은 네 개의 그 인디케이터들이 베리어블들이 있고 그것들의 또 다시 이제 레이턴트 스트럭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메저먼트 마들 자체를 갖다가 각 웨이브별로 상정을 하고 그것이 그러면 또 시간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도 역시 기존의 HLM이라든지 그런 모형에서 모형화시키기 어려운 지점들을 갖다가 또 역시 크게 무리 없이 모형화할 수 있는 괜찮은 대안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모형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그 멀티플 인디케이터 크로스 콜 마들을 갖다 돌리려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제 뭐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또 역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실 영역으로 남겨놓고 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피스와이즈 마들이라고 해서 그로스 레이시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의 성장과 중학교 때의 성장이 달라진단 말이죠. 어떤 시점에 따라서. 그런 걸 갖다가 모형화하는 것도 역시 물론 뭐 이런 모형들은 얼마든지 리니어 마들에서도 가능하지만 이와 같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마들에서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상정을 하고 그거를 모형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여기 아까 이제 리니어만 봤는데 뭐 쿼드러틱이라든지 큐빅 이러한 난리니어 마들도 얼마든지 모형화가 가능하고요. 저한테 한 2분 정도만 더 주시면 나머지 두 개의 토픽을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레귤러한 어프로치를 저희들이 이제 봐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레귤러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패널 데이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observation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고,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이 있고,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가 기존의 패널 데이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가 여기서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인터셉트와 슬롭이라는 두 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담대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들 사이에 오로콜레이션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에러 텀들 사이에 콜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레이턴트 베리어블 마들에서 그러니까 레이턴트 크로스 콜 마들이나 아까 HLM의 그 모형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건 뭐냐면 그 변수, 그 observation들 사이의 correlation 혹은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거가 이 랜덤 이펙트들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된다라고 하는 가정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가정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모형.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여기 이 모형에서 예, 여기 있는 요 모형. 이거는 이제 그 difference, 그러니까 그 전 observation과 그 다음 observation 사이의 그 difference 값을 주요한 변수로 놓고 상정을 하고 그것들 사이에 모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따른 변화량 자체가 그 전의 값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그냥 모형의 일부로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S라고 하는 거가 요거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슬로우이죠. 구조적인 변화량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고 이 S의 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이 알파가 결국에는 리니어 슬로우의 파트가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그 베타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뭔가요? Y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 시간의 observation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요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로콜레이티브 파트가 되는 거죠, 모형이.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그 랜덤 인터셉터, 랜덤 슬로프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로콜레이션에 대한 거를 갖다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모형을 우리는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모형이 이제 요 모형인데요. 요 모형의 경우를 보시면 대략 아이들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 조금 더 급하고 조금 더 뭐 덜 급하고 이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를 보면 얘는 뭔가 좀 다른 아이예요. 그죠? 뭔가 좀 다른 아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리그레션 모형에서의 기본적인 가정은 호모지니어스 파퓰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그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파라미터로
그러니까 물론 뭐 파라미터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지만 단일 파라미터로 그 모수값에 대한 추정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variation 혹은 에러 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population이 호모지니어스다. 혹은 유니 population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꼭 그럴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개의 population이 그 안에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 집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략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집단과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밑에 있다가 위로 휙 차고 올라가는 또 다른 하나의 집단, 그냥 다른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 자체가 하나의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서브 파퓰레이션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것들의 믹스처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로 현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모형도 우리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모형을 갖다가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용어로 latent class analysis라고 부르는, 혹은 finite mixture model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형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근에서는 굳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단과 이런 집단 두 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거의 모형화를 갖다가 이런 픽스 마드,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형과 그 랜덤 이펙트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브 파퓰레이션을 상정을 하고 각각의 서브 파퓰레이션에 맞는 파라미터의 조합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인터셉트와 슬롭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클래스는 그룹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일반적인 컨티뉴어스하고 노멀한 그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룹핑을 하는 캐테고리컬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가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봤던 그 집단은 이렇게 대별될 수 있는 하나의 집단과 이렇게 대별될 수 있는 두 개 다른 집단의 조합이야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그 에러들을 갖다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조합이 뭘까를 만들어내는 모형, 이런 모형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식사 시간 앞두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고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질문을 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 시간에 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개별적으로 혹시라도 뭐 질문을 소화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잠시 여기 있을 테니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